자, 이제 2교시 갈 거고요. 여러분들 수업 페이지에 문제 하나 또 열었습니다. 자, 이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고 문제 들어오시면 쭉 있어요. 이거 전체 복사, 여기 전체 복사 하시고 본인 걸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그리고 최상단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거 3개부터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는 거 3개 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가 됐나? 왜 원인이 떴지? 됐네. 테이블 추가하시고 인서트 쭉 있는 거 다 선택해서 실행. 사실 이거 분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만큼 한 번에 해도 되긴 해요. 인서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쭉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건데, 자,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뎁트 테이블, 얘는 뭐겠어요? 네, 부서를 나타내고 있고요. 뎁트 NO, 부서 번호겠죠. dname은 부서 명일 거고요. 이 LOC가 뭐였지? 잠깐만요. 한번 조회를 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볼게요. 이거 그리고 테이블이 지금 다 대문자로 들어가 있고 컬럼도 다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데 소문자로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초기에 설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소문자로 검색하셔도 결과는 나옵니다. LOC, 로케이션이네요. 지역이네요, 지역.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처음 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테이블을 만들 때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새로 나왔죠. 이건 처음 보시는 형태일 텐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제약 조건을 걸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걸 거야 인데 pk 언더바 뎁트 이건 뭐겠어요? 내가 줄 제약 조건의 이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제약 조건 줄 건데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키를 누구한테 줄 건데 뎁트 NO한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자면 constraint 얘 뜻 자체가 제약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테이블 만들 때 이 컬럼한테 얘한테 프라이머리 키 바로 줄 수 있었죠.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쓰면 우리가 줄 키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여기서 한번 까볼게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pk 들어가 있죠? 저 constraint 키가 pk를 잘 만들어줬다 인 건데 여기서 이름이 안 나오네? 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컬러. 여기도 안 나오네. 그냥 뎁트 NO라고 하는 컬럼한테 pk 줄 때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키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 방식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가장 편한 건 사실 그냥 컬럼 만들 때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fk 얘는 이제 외래키를 만들어 준 거겠죠? 외래키를 만드는 건데 얘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제약 조건 걸 거야. 이런 이름으로 걸 건데 외래키를 걸 거야. 누구한테? 얘한테 걸 거야. 근데 얘는 누굴 참조해? 참조하는 게 누군데? 뎁트 테이블에 있는 뎁트 NO를 참조할 거야 라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둘 다 뎁트 NO잖아요. 그쵸? 똑같은 이름이지만 이 서로 다른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명시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constraint 이것도 뭐 이 사용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 크게 알 필요가 없기는 한데 MySQL constraint 라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러면 어떻게 쓰는지 나옵니다.
얘가 쓸 수 있는 종류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EMP 테이블, EMP NO는 뭘 뜻하겠어요? 사원 번호 정도? 사원 번호 정도? 이 네임은 사원명이겠죠? 잡은. 이것도 한번 찍어보죠. 얘가 아마 저걸 겁니다. select, EMP. 직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책. 직급, 직책 이런 느낌. 그리고 이 MG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로 좀 변경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수? 내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사, 사수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라고 하는 컬럼인 건데 사수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7369라는 사원, 이 사원 번호를 가진 얘는 스미스래요. 이 스미스의 직책은 클러커래요. 클러크. 그리고 이 친구의 MGR 사수는 누구예요? 7902, 7902면 얘네요. 포드네요. 포드. 이 친구가 이 스미스의 사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뭐지? 네? 그냥 입사일을 나타내는 컬럼인 것 같아요. 뜻이 보통 그런 식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얘는 급여, 셀, 급여고, 이 커미션은 그거, 수당, 수당? 상여금? 수당? 이런 거, 그냥 성과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커미션. 뎁트 NO, 얘는 부서 번호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셀은 이 문제에서는 아마 월급이라고 측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급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뭐 월로 생각해도 되고 연봉으로 생각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얘가 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측정 기준이 연으로 되어 있는데 월급을 물어봤다. 그럼 얘를 가져다가 1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그냥 월급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셀 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뭘까요? 셀이 급여였는데 그레이드는 뭐예요? 등급. 급여 등급. 그러니까 회사 기준으로 이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높은 급여를 받는 애가 있고 낮은 급여를 받는 애가 있고, 이 기준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요. 이 1등급 안에 있는 애의 가장 적은 급여는 700이고 가장 높은 급여는 1200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냥 상황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테이블, 이 정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1번부터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돼요. 초반에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이제 기본 커리를 쓰는 게 익숙해졌다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맨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많이 들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앞에 화면 볼게요. 별건 아니고요. 제가 살짝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경우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원. 자, 예를 들어서 사원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를 할 건데, 뭐 잡이 얘가 매니저인 애들을 고르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매니저인 애들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가능하겠죠. 뭐 이렇게 써줘도 어차피 나올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근데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그냥 웨어 검색과 이 두 개,
둘 다 어쨌든 결과는 같아요. 얘를 해도 같고 얘를 해도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일 때는요, 무조건 얘가 유리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으로 웨어 조건절에서 이 조건을 따져볼 때 그냥 값을 정확히 비교하는 조건이랑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건이랑 얘가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것도 상대적인 거고, 항상 이제 속도 같은 측면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무조건 얘가 빨라 이런 건 없어요. 왜 없냐면, 자, 제 컴퓨터에서는 얘가 더 빨라요. 근데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서는 얘가 1초, 얘가 2초 걸린대요. 근데 어떤 분 컴퓨터에서는 이게 한 3초, 이게 한 6초 걸린대요. 그럼 이것보다 얘가 빠르죠? 아니, 얘가 느리죠? 그러면은 이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억지를 약간 부렸을 때 절대적인 건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쿼리를 실행을 했을 때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 동작, 어쨌든 우리가 이 쿼리를 날리면, 이 명령어를 날리면 이 DBMS가 테이블 구조를 훑어보면서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다 보여줄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얘가 이 한 바퀴 도는 이 테이블을 까보는 이런 연산이 이루어져야만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리면 얘도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통신의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DB 서버에 접속을 해야만 얘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툴을. 우리가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XMPP를 켜놓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면 애초에 여기서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서버에 얘가 접속을 해야죠. SQL YOG가. 그럼 이 접속하는데 인터넷이 많이 느리대요. 그럼 이 접속하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면 얘도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지만 상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값 비교하는 이 조건절과 like 검색은 속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꼭 써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속도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는 거는 명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만약에 좀 애매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DB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직접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황에 따라 요소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지나다니다가 보여가지고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혹여나 본인이 그 like 검색으로 조건을 따지고 있었다면 잘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like를 써야만 하는가. 자, 여러분, 일단 지금 이 문제 대충 한 10번 중반대 푸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있을 것 같고, 거의 끝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그 전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때 이 문제부터 풀 거예요. 다 못 푸신 분들은 지금 내일 그리고 주말 시간 있죠? 그때 동안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맨 마지막 쪽에 보면은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이 나오기는 해요. 여기 힌트에도 보면 셀프 조인이라고 써있고 여기 뭐 아우터 조인 이런 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구글링을 해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시도만 몇 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뭐 안 배운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없죠? 거의 끝나가시는 분들 안 배운 거 있나요, 여기? 마지막에 셀프 조인이랑 아우터 조인 빼고 없죠? 아마 다 배운 걸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자꾸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보고 하는 이유가요. 얘는 이게 전부예요. DBMS는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꺼낼 수 있냐 없냐가 전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정해서 하긴 어려우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요구하는 걸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습관을 지금 하셔야 우리 마지막 수업쯤에 가면은 또 문제를 좀 거하게 풀 건데 그 문제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잘 확실하게 체크를 하면서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문제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